지금 여러 가지 투자처가 있지만 20대가 부동산에 그래도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는 경쟁자 자체가 훨씬 주는 거예요. 굉장히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본력이라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동산 관련된 공부를 한다는 거는 우리 자산의 대부분을 공부를 한다는 건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0대부터 부동산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해요. 네. 두 분은 그러면 혹시 몇 살 때부터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셨나요? 공부를 내가 본격적으로 시작해야겠다, 뭐 이런 시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좀 부동산 쪽에 관심이 많으셨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업을 굉장히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부동산이라는 거는 워낙 비싼 실물 가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와닿는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냥 우리 부모님이 이런 집을 샀으면 좋겠다 였지, 내가 나중에 뭐 이런 집을 사야지 라는 것은, 내가 뭐 어떤 결혼 계획이 생기고 막 이랬을 때 그때부터 현실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약간 부동산에 처음 관심을 가졌던 거는 20대 중반? 근데 제가 최근에 좀 드는 생각들은, 정말 어리신 분들도 이제는 부동산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구나를 요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아예 전문적으로 업으로 하기 시작한 건 군대 갔다 와서 시작을 했는데, 저도 아까 슬기준 기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릴 때부터 간접 경험을 많이 해서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그 부동산 개발업 하는 사장님들하고 대화가 되는 수준이었어요. 제가 간접 경험을 통해서 거의 공부를 했다고 봐도 무방한 정도예요. 그래서 엄청 일찍부터 했는데 그 경험이 엄청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하면 좋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이라는 그 재산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유리한 포지션에서 뭐 재산 관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유리한 부분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두 분은 실제로 현재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부동산에? 하고 있죠. 네, 하고는 있죠. 저는 이제 뭐 투자 쪽을 많이 이제 유튜브에서도 다루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을 보면서 컸잖아요. 어머니가 이제 집을 막 여러 채를 이제 많이 사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집이 올라가는 그 시세의 어떤 차익, 뭐 이런 것들도 저는 이제 간접으로 경험을 하게 됐잖아요. 제가 봤을 때 어머니가 그냥 일을 하시면서 버는 돈은 유지 비용이었어요. 우리 가족이 먹고 살고 뭐 이런 비용으로 거의 다 나갔던 것 같고요. 진짜 자산이 되고 재산이 됐고, 그게 이제 늘어났던 것들은 다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이제 이뤘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원래는 이제 부동산이 아니라 다른 쪽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하게 되면 나는 평생 갱생하겠구나, 이 월급으로는 내가 그냥 먹고 사는 거지 부동산을 사고 아파트 내 집 마련을 하고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공부하면서 작은 금액으로라도 계속해서 이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계속 고안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뭐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도 많이 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하고 있고, 이게 그 20대 분들한테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라 그러면 좀 많은 돈이 필요할 것 같고 이런 생각 때문에 접근을 보통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20대나 뭐 30대 이런 젊은 분들이. 근데 그렇지 않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대단하게 많은 돈이 있어서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택이 아닌 부동산 위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작은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투자 아닌 부동산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지. 일단은 20대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본력이라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투자는 주식 투자랑 부동산 투자라고 해요. 근데 이전 세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면 한 40대, 50대 이상 때부터 많은 관심을 가졌고, 그때부터 실제로도 가능한 투자가 부동산 투자였다면, 지금은 이 나이가 조금 더 내려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말씀하신 20대 같은 경우에는 주식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업의 주식을 사는데도 한 주에 뭐 4만원, 5만원이면 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통계적으로 보면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90%의 개인 투자자가 돈을 잃는 시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90%의 개인 투자자가 지금까지 돈을 벌었던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제 이 관심이 굉장히 극대화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같이 보더라도 그 수익률을 어떤 기간을 두고 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같이 많이 올라갔어요. 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왜 부동산은 90%의 개인이 돈을 벌고 주식시장은 90%의 개인이 돈을 잃었느냐를 분석해 보면 오히려 거래에 대해서 굉장히 유리한 측면은 주식시장에 있습니다. 내가 사고 싶을 때 사고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으니까. 하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아직은 그렇게 많이 성숙하지 못했어요. 대한민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30% 상한가 하한가를 정해놓죠. 이게 후진국 시장이라는 반증이에요. 자본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도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규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 부동산 규제하듯이 시장에서 규제를 해가지고 하루에 니네가 아무리 많이 올라도 30%고요. 많이 내려도 30%입니다. 이걸 정해놓은 거거든요. 이게 후진국으로 갈수록 이 퍼센티지가 더 낮아져요. 대한민국도 몇 년 전까지는 15%였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10%고요. 그리고 영국이나 이런 미국 선진국 시장은 이런 상한가 하한가 폭이 없습니다. 선진화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것처럼 자본시장이 좀 선진화되어 있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거래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거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도 또 신뢰도가 높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자산의 거의 80%, 70%가 부동산 시장에 있는데 이거는 사실 거래하기가 힘들잖아요. 내가 한번 내 집 마련을 하고 나면 내가 거기에 생활을 하기도 하고 내 자녀가 거기서 교육을 받고 학교를 다니고 하기 때문에 한번 취득하면 이게 거래하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내 돈이 묶여 있다 보니까 그냥 꾸준히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실물 가치는 상승하는 그냥 자연스러운 자본주의의 흐름이 그대로 반영이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갖고 있던 개인들은 돈을 벌었던 거고 주식시장은 내가 거래가 편하니까 심리가 개인이 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사서 떨어지면 팔고 이게 그냥 패턴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투자처가 있지만 20대가 부동산에 그래도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는 주식은 내가 삼성전자 갖고 있다고 해서 나의 어떤 가치나 뭐 이런 것들을 대변해 주지 않아요. 너 삼성전자 갖고 있어? 대단한데?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방 분들한테는 저 친구 서울 살아? 아니면 저 친구 대학을 서울로 갔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사람을 이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강남에 산다는 거, 이 학군을 누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그 지역에 살아보면 또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그냥 자본, 뭐 투자 이런 거를 떠나서 직접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그 지역 입지에 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에 투자를 해야 사실 훨씬 더 저는 가치가 있고 계속 더 좋은 입지로 더 좋은 지역으로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의 욕망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투자해야 나중에도 지금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훨씬 더 큰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야기 중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우리나라는 그 전 국민의 자산 70% 정도가 자국 부동산에 있는 엄청 특이한 나라예요. 모든 나라가 이렇지 않아요. 미국 같은 데는 우리나라 비율의 절반밖에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동산 관련된 공부를 한다는 거는 우리 자산의 대부분을 공부를 한다는 건데 주식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부동산인 거니까 부동산은 우리가 살면서 그냥 피해갈 수 없는 재산 중에 하나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을 벌진 않더라도 예를 들면 내 집 하나 살 때도 나중에 가격이 올라갈 집을 살면 좋잖아요. 내가 내 집 신혼집을 마련했는데 10년 동안 가격 그대로인 것보다 내 친구 신혼집 샀는데 10년 지났는데 가격이 3배가 올라 있으면 배 아프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그때 가서 후회하고 그때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건데 그러지 말고 지금 당장 내가 돈이 없어서 뭐 내 집 마련할 일이 없더라도 지금 공부를 해놓고 나중에 집 마련할 때 더 유리한 포지션에서 거래를 해라 이런 이야기인 거죠.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할 때 어떤 분류의 사람들이 좀 잘 하는 편인가요? 부동산 관련 지식은 없지만 좀 이렇게 공부가 많이 해본 사람들 있잖아요. 그 공부하는 거에 익숙한 사람들이 부동산도 똑같이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우려는 자세가 된 분들이 젊어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네. 부지런하신 분들이 사실 맞아요. 제일 투자를 잘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이라는 거는 내가 뭐 금액에 상관없이 주요한 입지에 그러니까 수요가 몰리는 입지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수요가 몰린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간에 따라서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지역이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거겠죠. 내가 어떤 투자의 마음을 먹었다 하면 내가 그 금액대로 가져갈 수 있는 최고의 입지를 선정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시점이 같은 시점이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 이번 달은 여기를 알아보고 다음 달은 여기를 알아보고 그 다음 달은 여기를 알아봐서 제일 좋은 거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투자의 마음을 먹었으면 이 시간 안에 같은 뭐 한 달이면 한 달 그 시간 안에 가장 좋은 입지들 한 번에 다 공부를 해서
그 중에 제일 좋은 걸 들어가야 그게 제일 좋은 투자거든요. 부동산은 시간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부지런하게 발품을 계속해서 팔 수 있는 분들이 맞아요. 사실 학습량도 많고, 이론적인 공부보다 저는 부동산은 자기가 직접 발로 발품 파는 그런 공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투자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배우는 삶의 좀 필수적인 요소이겠네요. 부동산이라는 건 내 삶의 공간이잖아요.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고, 어쨌든 최종 목표가 부동산이에요. 내 목표만 부동산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의 최종 목표가 부동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내가 더 좋은 환경에서 살기 위한 최종 목표를 위해서 주식과 비트코인과 뭐 다른 기타 여러 가지 투자 상품들을 거쳐갈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건 이 거쳐가는 것들은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필수예요.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필수적인 부분들을 위해서 내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이것들을 막 다 거쳐가더라도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한정된 자산 안에서 가장 최선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공부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청자분들도 다 우리나라 사람이고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특성상 이 부동산이 갖는 가격 방어율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수요의 절대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고, 주식에 대해서는 아까 슬기준 기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핸드폰으로 어플 깔아서 뚝딱 하면 살 수 있는데, 부동산은 시간 내고 뭐 하고 해야 되니까 경쟁자 자체가 훨씬 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승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승률이 훨씬 높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그 메리트가 엄청나게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말고도 부동산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엄청나게 많은데, 일단은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전달하고 싶은 내용만 오늘 한번 전달을 해봤고요. 또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유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요새 막 규제가 엄청나게 할 말 엄청 많죠, 솔직히. 네. 이 주제는 나 진짜 끝이 없어, 나는 진짜로. 지금 최근에 젊은 분들이 좀 네. 걱정하시는 게, 이렇게 규제가 심해지고 이 정부가 정말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약간 정말 공공성을 띈 그런 정책들을 막 발표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동산을 공부해야 되고 또 사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많아요. 근데 그냥 좀 길게 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 정부가 영원한 게 아니고 내 자녀가 공산주의에 살 게 아니라 자본주의에 살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관심의 끈은 절대로 놔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럴 때가 사실 더 기회일 수도 있어요. 기회가 다가올 수 있는 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에서 내가 어떤 기회를 포착하려면 그 공부의 끈을 계속 놓지 말고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 이제 활용하셔서 공부하셔서 좋은 기회를 맞이해서 그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